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GPT, AI의 그런 답변들을 원하는 형식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패키지는 똑같이 랩 1번 패키지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패키지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파이썬 파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프롬프트라고 할게요. 프롬프트. PROMPT. 프롬프트. 그래서 엔터. 네, 요거는 제가 GitHub를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어, 제 리파지토리 들어가 보시면 우리 빅데이터 53기가 기본 디렉토리죠, 여기. 저희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군요. 그죠? 약간 초겨울쯤에 가을에 시작해서 아마 조금 있으면 여기 학원 근처 거리가 벚꽃으로 아주 만개해 있을 것 같아요. 네, 벚꽃 되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벚나무들. 네.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 프로젝트 있었고, 파이썬 프로젝트 있었고, SQL 있었고, 뭐 이런 거 있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전에 파이썬 문법 공부할 때 파이참으로 프로젝트 만들었던 그 코드,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사용한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리파지토리에다가 제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링크를 여기다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음, 리파지토리는 2025년 11월 빅데이터 53기 LLM 에이전트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우리가 만든 구조 그대로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수업 끝날 때마다 GitHub에다가 올려드릴게요. ENV 파일은 올리지 않았어요. 네, .env 파일은 GitHub에 올라가는 순간 그 키가 인벨리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팝업 창이 안 뜨는데 제가 팝업 창이 떴던 이유는 지금 GitHub하고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거를 GitHub하고 연동을 해놔서 그래가지고 새 파일을 만들 때마다 아까 같은 그런 게 떠요. 네. 자, 프롬프트. 자, 여기서도요, 저희 구조는 다음과 이런 구조로 만들 거예요. 일단 메인 함수가 있을 거고요. 패스. 이건 틀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라고 하는 거를 쓴 거고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따가 없앨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메인. 조건문 만들고 그 다음에 조건문 안에서 메인 함수 호출하는 네,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뼈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가능하면 대부분의 변수들을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선언하는 지역 변수로 사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파일 전체에서 사용되어지는 전역 변수로 하지 않고 지역 변수로 해서 다른 파일에서는 읽지 못하게 뭐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트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코드는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인, 뭐 순서는, 함수를 만드는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뭐 위쪽에 만들든 아래쪽에 만들든 어,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위쪽에다 만들게요. def라고 하시고요. 음, 비슷한 코드가 반복이 될 것 같아서 함수로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어, 채팅한다라는 의미로는 이렇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 거고요. GPT하고 채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메시지를 줄 거예요. 아규먼트로. 아규먼트로 이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어, 우리 오전에 썼던 코드 살펴보시면 오전에 주된 코드는 이거잖아요.
클라이언트 생성해서, 그죠? 클라이언트 생성해서 chat completions라고 하는 거를 생성한다. 그러면 GPT한테서 대답을 받을 수 있다. 어, 모델이나 템퍼리처는 비슷한 값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요 부분, 메시지만 우리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할 거여서 이 코드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요 메시지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아규먼트로 받도록 한 거예요. 아규먼트로 받도록 한 거고,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클라이언트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생성하실 때는 오픈 AI.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 C는 클래스라는 의미고요. 이게 선택이 되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럼 인풋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음. 여기에는 API 키를 주셔야 되죠. API 파라미터 중에서 API 키라고 하는 걸 주셔야 되고요. 함수는 우리가 만든 함수 get. 네, 이렇게 하니까 펑션 찾아주죠. src 혹시나 같은 이름의 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패키지, 어떤 모듈 안에 있는 건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src util은 우리가 만든 패키지죠. 네. 요 안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편리하게도 임포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주죠. 자,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우리는 리스판스를 받으면 돼요. 리스판스는 답변을 받는다는 얘기죠. 답변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냐면 클라이언트, 챗, 그 다음에 컴플리션스. 이렇게 자동 완성되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엔터, 엔터, 엔터 이렇게 하시면서 오타 없이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메서드. 자, 이 크리에이트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모델은 GPT 5.4 미니 요거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템퍼리처 이전과 동일하게 0.9 전에도 0.9로 했었죠. 0.9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message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똑같이 messages라고 쓸 거예요. 음. 앞에 있는 거는 이 create 메서드의 파라미터 이름 그리고 뒤쪽에 전달하는 값은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값 요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그 요청을 채팅 요청을 보내게 될 거고요. 생성해서 보내게 될 거고, 리스판스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판스를 출력하는 것까지 여기다가 할게요. 프린트, 아니면 여기서 리턴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프린트 해버릴게요. 프린트, 리스판스 안에 있는, 예, 또 이렇게 잘 알려주는군요. 초이시스 0번에 있는 메시지 이렇게 맞나요? 근데 너무 믿지 마시고 앞쪽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네. 리스판스, 초이시스, 메시지, 컨텐트까지 있으면 컨텐트만 필요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점 컨텐트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챗 구조는 똑같죠.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채팅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 버린 거고요. 어, 여기에서는 메시지를 바꿔가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 함수는 어디에서 호출을 할 거냐면요. 메인에서 호출할 거예요. 메인에서 호출할 거고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no prompting이라고 하는 기법. 사실 이거는 기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음, 프롬프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프롬프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GPT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에 무엇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냐면 어시스턴트 그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라고 할게요.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노 프롬프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게 노 프롬프팅입니다.
오전에 했었던 코드들을 살펴보시면은요, 두 개 만들었었죠. 베이직에서도요. 우리가 메시지 만들 때 시스템 롤하고 유저 롤만 있었고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롤을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죠.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롤은 언제 와요? 응답 안에 응답에서 와요. 그죠? 응답에서 롤은 어시스턴트고 컨텐트는 뭐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시스템 롤과 유저 롤 하나만 줬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했었던 것들이 전부 다 노 프롬프팅,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주지 않았었어요.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들여쓰기 되어야 됩니다. 함수니까 여기 요만큼 들여쓰기 해야 되겠죠. 함수 안에 작성하는 부분이니까. 어, 변수 이름을 노 프롬프트 메시지 이렇게 할까? 리스트로 만드시면 돼요. 리스트로. 여기는 리스트 넘기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리스트 안에는 딕셔너리, 그 다음에 딕셔너리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첫 번째 롤은요. 첫 번째 롤은 시스템 이렇게 만들 거고요. 키, 밸류 이렇게 들어간 거죠. 간단한 거에서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 쉼표 여기까지가 하나의 키 밸류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컨텐트 두 번째 키죠. 거기에 밸류예요. 음. 이렇게만 해볼까요? 유치원생처럼 대답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대답해줘.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질문을 할 때는 롤이라고 하면 되고요. 유저가 질문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컨텐트에는 오리라고만 해요. 오리. 자, 질문인데 되게, 어, 그, 한 단어로만 딱 질문을 던진 거죠. 올이라고 했을 때 그 GPT는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만든 cha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chat. 그 다음에 메시지스에는 우리가 만든 no prompt 메시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프린트까지를 해주게 될 겁니다. 코드 이해되십니까? 어, 그럼 이 스크립트는 파이썬이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는요,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클래스와 함수들을 임포트를 하게 되고, 함수를 생성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함수도 생성하고요. 아직 호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조건문을 검사를 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chat이라고 하는 함수에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때 위쪽에 만들어진 chat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오픈 AI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고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이런 구조예요. 소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코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요거를 보셔야 돼요. 스크립트는 원래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차례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실행이 되는 건데 임포트는 가져오겠다 그런 거고 def는 정의하겠다, 함수를 정의하겠다.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호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ef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호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제 코드는 여기 조건문이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며 메인을 호출한다. 그럼 메인이 호출이 됐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코드로 가게 되고 요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cha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죠. 그럼 다시 여기로 가서 요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F10 하시면 되겠죠.
유치원생 꽥꽥 오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네. 제가 그 시스템 롤로 유치원생처럼 해줘 하고 오리라고만 딱 하니까 꽥꽥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군요. 템퍼리처가 낮아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나갔네요. 어쨌든 그 오리가 내는 소리를 흉내를 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답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그 메시지 안에 GPT 서버로 보내는 메시지 안에 어시스턴트 역할을 가지고 있는 프롬프트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노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메인에다 계속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어, 위쪽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는 30개 정도 구분선 출력하고요. 자, 이번에는 원샷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이 원샷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기법은 유저 유저와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를 프롬프트를 원샷이니까 한 번이었지, 한 번. 한 개 작성하고 실제로 우리가 답변을 듣고 싶은 질문을 작성하는 그런 방법이 원샷 프롬프팅이에요. 이 원샷 프롬프팅 이따가 메시지 만들어서 보시면 돼요. 어, 이거는 그 GPT 뭐 AI GPT만이 아니고요. 다른 AI 그런 서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GPT라고만 할게요. GPT가 그 사용자가 원하는 패턴에 맞춰서 그 답변을 생성하도록 그 예시를 한번 어, 제시해서 답변을 유도한다는 기법이 한 번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원샷 프롬프팅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예시를 여러 번 하는 거를 뭐 퓨샷 프롬프팅 뭐 그런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번에는요. 어, 원샷 프롬 프롬프트 메시지 이렇게 할까요? 너무 긴가? 뭐 어차피 자동 완성 잘 해주니까 변수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게 길더라도요. 이해하기 쉽게 만드시는 게 더 좋아요. 원샷 프롬프팅으로 작성된 메시지 그런 의미로 변수 이름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는 자, 첫 번째 딕셔너리는 위쪽과 똑같이 롤은 시스템 역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유치원생처럼 대답해줘라고 똑같이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질문을 하겠죠. 유저, 롤, 그리고 유저. 그리고 유저가 보내는 질문이 컨텐츠잖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참새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끝에 쉼표 있어야 돼요. 원소 구분하기 위해서. 리스트에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구분하기 위해서 끝에 여기 쉼표 있어야 됩니다. 쉼표. 자, 만약에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노 프롬프트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GPT한테 대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 답변을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딕셔너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롤을
롤을 어시스턴트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오타이 쓰면 안 됩니다. 이 비서란 뜻이에요. 비서. 그리고 여기를 끝에 쉼표. 자꾸 쉼표를 까먹는. 제일 끝에다가 무조건 쉼표 넣어버릴까요? 네. 딕셔너리 만들 때마다 끝에 쉼표를 넣어버릴게요. 리스트 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쉼표가 있어도 무시가 되니까 그거는 에러가 안 나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컨텐트. 참새는 짹짹하고 하겠죠? 짹짹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참새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없고 그리고 답변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참새라고 하는 질문을 AI한테 던져주고 그 다음에 AI가 짹짹이라고 하는 답변을 준 것처럼 유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렇게 전달하는 이 부분을 원샷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저 역할, 어시스턴트 역할에 프롬프트를 한 개씩 작성하는 거예요. 유저 역할과 어시스턴트 역할. 그러면은 AI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내가 그 전에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샷 프롬프팅이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진짜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던지는 거예요. 유저 역할로 보내야 되겠죠. 유저 그리고 컨텐트. 아까 우리 오리라고 했었잖아요. 오리. 그죠? 어, 프롬프트가 없었을 때는 뭐 꽥꽥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여러 줄이 답변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건 이건데 마치 그 이전에 질문과 대답이 한 번 있었던 것처럼 음, 실제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 이전에 질문과 대답이 한 번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 이런 방식을 원샷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지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채팅 함수 만들었고 그 함수에다가 메시지스라고 한 파라미터에다가 원샷 프롬프트 메시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실행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원샷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아래쪽은 원샷 프롬프트를 사용한 경우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스, 이 위쪽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그죠? 실행할 때마다, 실행할 때마다 위쪽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아래쪽은 어때요? 아래쪽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그죠? 음. 어, 이런 식의 답변을 원한다라고 하는 예시를 한번 줬기 때문에 이 예시에 맞춰서 AI가 답변을 하게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AI를 사용하실 때에도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질문 던지고 관련된 질문 또 던지고 관련된 질문 또 던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러면 점점 나한테 그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꼭 한 번만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여러 번 보내도 되겠죠. 그죠? 그죠? 유저와 어시스턴트 이 짝, 유저 어시스턴트라고 이루어진 이 짝을 여러 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기법은 프롬프트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 있는 거를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계속해서 메인 안에서 작성하고 있어요.
구분선 하나 넣어주고요. 혹시 빠른가요? 그렇진 않죠. 어, 음, 음. 자, 이번에는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건데,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시를 여러 번 전달하는 거예요. 유저 어시스턴트로 이루어진 유저 어시스턴트 어, 프롬프트 예시를 여러 개 전달하는 것이 퓨샷 프롬프트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퓨샷 프롬프트 메시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변수 이름을. 그리고 안쪽에다가 딕셔너리를 여러 개를 만들 건데요. 여기까지 똑같이 만들 거니까 이 부분 복사 좀 할까요? 이 부분을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나가 있으면 원샷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올이에요. 원하는 건 올이고 유저 어시스턴트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간에다가 잊어버리기 전에 쉼표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롤을요. 롤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롤을 다시 한번 유저라고 주시는 거예요. 마치 질문을 던진 것처럼. 그 다음에 컨텐트는 이번에는 참새, 개굴 그렇게 해볼까요? 개구리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롤을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AI가 답변을 준 것처럼 어시스턴트 그리고 컨텐트 개구리는 개굴 그러겠죠. 개굴 이렇게 여기도 쉼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 다시 한번 롤, 다시 한번 유저, 쉼표, 그리고 컨텐트. 뭐, 소, 소는 이러겠죠. 그죠?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롤,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가 답변을 한 순서잖아요. 어시스턴트가 컨텐트를 보내줄 차례겠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쉼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유저 어시스턴트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방식을 퓨샷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여러 개 전달하는 거죠. 예시를 더 많이 전달하면 이쪽에 우리가 원하는 답변으로 접근해 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실행해 볼까요? 네.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제가 메시지를 만들기만 하고 메시지를 실행을 안 시켰네요. 그죠? 채팅을 보내야죠. 죄송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챗. 그리고 메시지는 퓨샷 프롬프트 메시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첫 번째는 프롬프트가 전혀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샷만 있었을 때. 여러분들도 아이콘이 나오나요? 이모티콘 같은 게 나오나요? 근데 세 번째는 이모티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시를 제시할 때, 뭐 짹짹, 개굴개굴, 이런 식으로 예시를 제시할 때 이모티콘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몇 번, 물론 가끔 나올 수도 있기는 있는데, 어, 잘 안 나와요. 그죠? 네. 이런 게 조금 다른 점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예시를 여러 번 전달할 때마다 그 예시와 비슷한 답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기법을 프롬프팅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AI로부터 전달받은 답변은 아니지만 마치 AI가 그렇게 답변을 준 것처럼 일부러 끼워 넣는 거예요. 메시지 안에. 그렇게 해서 그 원하는 답변을 유도해 나가는 이런 기법을 프롬프팅이라고 얘기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더 끼워 넣어가지고 좀 더 유용한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 하는 그런 기법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되세요? 혹시 에러 있거나 잘 안 되시는 분? 네, 에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에러를 만나게 되면 그 에러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 가장 대표적인 에러가 그, 이런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밸류 이렇게 주잖아요. 밸류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키값, 음, 키값이 잘못되면 키라고 하는 거는 상호 간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GPT한테 이런 키를 주겠다. 그러면 GPT는 그 키값으로 이런 그 밸류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키값이 잘못되면 GPT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하겠죠. 그죠? 자, 우리 그 위쪽에서 제가 에러를 내볼게요. 롤인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냥 언더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써버렸어요. 음. 그럼 이거는 약속된 문자열이 아니잖아요. 그죠? 약속된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키로 얘를 가져오지 못해요. GPT 서버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밸류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에러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메인 시작하자마자 에러가 나게 돼요. 에러가 나게 되고요. 자, 에러가 나는 위치를 볼게요. 에러 메시지를 잘 보시면 어디서 에러가 났고 뭐 때문에 에러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러가 난 위치가 이 파일에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파일이잖아요. prompt.py 그죠? 53번째 라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건 제 코드 기준입니다. 제 코드 기준으로 53번째 라인. 그럼 어디냐면 여긴 거예요. 53. 메인이죠. 메인 호출하다가 에러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메인은 위쪽에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메인을 호출했을 때 몇 번째 라인으로 갔냐면 22번째 라인으로 간 거예요. 22번 라인. 자, 그럼 22번 라인은 어디냐면 여기 옆에 그 있으니까 메인 함수 중에서 여기에서 에러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는 다시 cha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cha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니까 또 어디로 갔냐면 여덟 번째 라인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메인을 호출했고 메인은 chat이라고 하는 걸 호출했고 그러면 chat이라고 하는 함수로 들어갔다. 이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에러가 난 위치는 8번이에요. 8번. 여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어,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에러가 난 위치.
create 메서드를 호출해서 리스판스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잘못됐는데 그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고 밑에 조금 더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이 파일들은 우리가 만든 파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안쪽까지 들어가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뭐 만약에 뭐 고급 디버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안쪽까지 들어가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오픈 AI 패키지 설치했잖아요. 그 오픈 AI 패키지 설치가 된 그 안쪽에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 파일 안에서 뭐 에러가 발생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냥 쭉 내려보세요. 쭉 내리다 보면 어, 실제 에러 내용은 이거예요. 잘못된 요청 에러, bad request 에러, 잘못된 요청 에러. 그래서 서버 쪽에서 GPT 서버 쪽에서 400 에러를 보내줬다 이런 뜻이에요. 400 에러를 보내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조금 더 쭉 읽어보다 보면 롤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해야 되는데 롤 언더스코어라고 너는 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밸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에러 메시지에서 캐치를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그 리퀘스트가 뭔가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 다음에 옆에 조금 쭉 가다 보면 메시지에는 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롤이 아니라 롤 언더스코어로 돼 있구나. 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 요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요 메시지를 작성한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가지고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음. 그러면서 그 프롬프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유치원생이니까 아주 발랄하게 오리가 첨벙첨벙 귀여워요 막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다가 어, 원샷 프롬프트를 줬을 때는 딱 필요한 것만 퓨샷을 주면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에러 메시지를 보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 어디서 틀렸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요, 그 에러 메시지를 통째로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아니면 GPT한테 그 에러 메시지를 주고서 어디가 틀렸니 하고 물어보면 답변해 줄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에러 메시지도 잘 찾아주니까. 근데 기본적인 방식은 아까 제가 했었던 것처럼 무슨 파일의 몇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났는지 그거를 찾아가서 그 라인을 찾아가서 그 라인 근처에 있는 코드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에러를 자주 만나시는 게 좋아요. 에러를 자주 만나서 그 에러 메시지를 자꾸 해결하는 거를 연습하시다 보면 프로그래밍 실력이 느시게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코드를 이렇게 짜는데 예, 그것보다 에러를 많이 내는 그런 코드를 연습해 보시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하더라도 뭐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뭐 뭔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에러 메시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제그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자꾸 에러 메시지를 보는 연습을 하자.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어,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인풋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인풋의 내용으로 GPT한테 질문 보내고, 그다음에 받은 답변을 출력하고,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20분? 15분이군요. 15분. 그럼 30분까지 쉬겠습니다.